안녕하세요. 화상관장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휴대폰 기지국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채무자의 핸드폰 발신 내역, 기지국이 포함된 자료, 발기통이라고 그랬죠. 발신 기지국이 포함된 발신 내역을 제출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고, 관할이 없는 경우 이송 신청,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 관할이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이제 오락가락했죠. 강남에 있다가 일산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걸 마지막이 일산인데 또 서울에다가 해놨으니까 이게 또 뭔가 좀 위장 전입이 아니냐. 이제 관할이 소명된 경우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라. 계좌 통합 정보 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라 그러죠.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채무자에 대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상의 계좌 통합 조회 결과를 제출해라. 이 조회 결과가 최근 1년 내 거래 내역이 있는 계좌, 이걸 활동 계좌라 그러죠. 활동 계좌의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하나은행 땡땡땡 포함. 그 다음에 직전 주민등록지. 이분은 이제 고향 의정부에다 내기 위해서 일산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서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라. 사업장이 하나, 둘, 셋, 인천, 뭐 어디도 있고 어디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국세청 사실증명서. 국세청 사실증명서는 총 8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소득증명,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무제표 증명입니다. 이 총 8대 증명을 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저축은행 땡땡 캐피탈이 대출금으로 어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바 땡땡은행 대출금의 발생일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후를 구분해서 이 사람이 과연 순수하게 돌려막기로 부채가 증가됐는지 아니면 뭔가 은닉적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 대출금 2,500만 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 뭐 국민은행 카드를 2,500에 대출받아서 자기 통장으로 이제 입금을 했겠죠. 이분은 이제 사실 주식하고 선물 거래 얼마 전에 나온 동영상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소명입니다. 관할도 의심스러웠고 그 다음에 각종 대출금, 그 다음에 직전 거주지의 주민등록 부상계약, 부상거주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의 8대 세무증명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추가적인 보정이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첫 보정은 이거였어요. 첫 번부터 좀 힘들었겠죠. 하나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제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계좌 저 계좌 다 헤맸다는 얘기죠. 주식회사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송금받았던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식, 선물. 이런 식으로 상세한 보정이 나왔지만 이분은 결국 이거는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특히 저가에 수임한 변호사라지 법무사 죄송하지만 뭐 내가 특정 직분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가로 수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저가로 선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거 받고 이거까지 해줘야 된. 그래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돈을 조금 주고 서로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죠. 일단 수임하게 급급해서 그쵸. 덤핑하면은 사실 선임하는 거는 진짜 한 달에 뭐 100건은 못 하겠어요. 그쵸? 뭐 내가 100만 원에 모든 어렵고 쉬운 사건을 100만 원에 다 해주겠다. 아마 전국에서 100건, 한 달에 100건, 100만 원에 100만 원, 100건이면
1억이에요, 1억. 선임 아마 100건 선임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임할 거야. 근데 문제는 감당이 안 되죠. 그걸 보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소 보정도 해야 되고, 채권자 주소 보정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관제인이나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해서 혹은 조사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00건을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수입 여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정 내용에 따라서 뭐 채권자 주소를 추가하면 얼마, 보정에 대해서 뭐 3장 이상 하면 얼마, 다 우리 그 음식점 가면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죠. 뭐 콜라는 얼마, 피자는 얼마, 밥은 얼마, 반찬은 얼마. 나중에 보면 더 비싸요, 그쵸? 더 비싸, 오히려. 처음엔 싼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갖죠. 아니, 뭐 또 돈을 받냐. 약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수임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파산에서는 그 사람하고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청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장을 믿고 뭐 완전히 속이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세하게 진단을 해서 아,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여기서 무엇은 문제가 돼. 여기서 환가가 될 것 같다. 여기서 부인 소송을 당할 것 같다. 이건 분명히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 반성문을 써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을 써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아무튼 길게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뭐 이분하고 직원들하고 저하고 자세하게 해서 결국은 면책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아무튼 이렇게 상세한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